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어제 새벽 바이낸스발 악재가 터졌지만 바이낸스 CEO가 유죄를 인정하고 사임함에 따라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이런 바이낸스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려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SEC가 소송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11월 3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회의 내용은 금지 명령, 행정소송, 소송 제기, 그 밖에 소송 관련 사안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의 소송이 논의가 될지는 아직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송 관련한 회의 주제이기 때문에 리플 소송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미 법원이 2월 안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과 SEC는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리플 가격 움직임과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모두 설명드릴 거고요.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하여 ETF 출시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도 같이 공유드리면서 실시간 매매 등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코인 정보방 입장하셔서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매매 등 자료,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최근 리플의 가격 움직임은 이렇게 바이낸스 사태가 터지면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지만 다시 재차 원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은 750원대 강력했던 여기를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냈었는데요. 최근 스웰 컨퍼런스에 IPO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원까지 돌파해줬던 건 블랙록이 리플 ETF 신청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와주면서 20분 만에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원복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만들어주면서 750원을 뚫어준 그 다음 스텝이죠. 830원 라인 단가에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리플의 현재 컵앤핸들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통해서 1달러에서 1.88달러까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제 컵앤핸들 패턴도 완성하기 위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하방 구간이 0.52달러에까지 열려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은 아니요라고 답했는데요. 0.61달러를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780원 라인 단가인데요. 어제 날짜로도 하방 압력 받았었던 부분 저가를 보시면 783원까지 내려가줬다가 다시 반등 만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가 말하는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면 단기적인 목표 1달러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시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 가격 반등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시면요. 10월 14일 날짜에 고래들은 27%를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1월 6일에는 공급량 46%를 고래가 지금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었는데요. 그만큼 XRP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는데도 리플의 가격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던지면 받고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주죠? 횡보를 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세력들이 저점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만 흡수를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도 바로 개인들이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내줬었고 다시 실망 매물이 나와주면서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었죠. 그리고 다시 여기 830원대 매물대를 지금 소화시켜주는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 차트는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사를 통해서도 세력들의 매집 정황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점에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뒤 가격 폭등이 나와줬을 때는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개인들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죠. 그러면은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던졌을 때 개인들은 이 고점에 물려 계실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챗 GPT를 통해서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던져졌는데요. 우리가 보셔야 될 건 가장 중요한 단락 여기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과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지면 XRP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그 속도를 따라잡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코인들보다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솔라나도 리플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애플, MS,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움직임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줬지만 이제 곧 가격 폭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리플은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 기준으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이클도 2년 동안에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고 이제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사이클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SEC가 리플을 기소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었나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내년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죠.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최초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낸스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이 ETF 출시가 더욱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기현 크립토컨트 CEO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가 미국 외 사용자 대상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두 번째, 코인베이스가 글로벌 거래량 선두를 차지한다. 코인베이스는 어디죠? 미국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거래량 대부분이 미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감시 공유 계약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용화를 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좀 더 빠르게 출시가 되게 되면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 내년 2월에 합의안까지 마무리가 되고 4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된다라면 IPO 발표 진행하겠죠. 지금 내년에 엄청난 강세 모멘텀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의 상승력보다도 지금 현재 사이클이 엄청난 가격 폭등을 만들어내주면서 리플 신고가까지 갱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 리플 저점 기회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리플은 전량 매수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매집해 나가시면서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고요.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바로 블럭코인이었죠. 이 코인 분명 제가 확실한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코인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블록코인 보시면 여기 매물대에 걸쳐서 지금 여기를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매물대가 그리 강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단번에 뚫어주는 움직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블록코인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가 수익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400원, 500원 돌파하지 않은 시점부터 블러코인은 계속해서 추천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어떤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나요? 신고가 갱신해 나가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지금 도달해 준 부분, 이 전고점에서부터는 그 위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적으로는 여기서부터 40%, 50%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룸네트워크나 가스 종목들도 제가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룸네트워크도 이렇게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전고점 돌파해 줬었죠. 그리고 1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가스코인 또한 전고점 뚫어줄 거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해 주고 나서 지금 1차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가스코인도 4만원을 딱 찍어주고 내려와 준 부분이죠. 지금 현재도 보시면 이 블러코인 어디까지 갈 수 있다? 750원. 상승 흐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면서 시드 확보하셔서 우리 리플에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매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SEC가 리플에게 두 가지 소송을 제소했는데요. 하나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였고 하나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소송이 지나오면서 2022년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본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죠. 그에 따라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소송에서 이기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증명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에 관련한 일정을 각각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날짜로 리플과 SEC는 각각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는 상황이죠. 2월 12일까지 합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 마감 기한은 4월 29일입니다. 기간 판매부는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였었죠. 그 부분은 바로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부분에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지금 현재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최근 칠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역시 7억 7천만 달러 벌금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합의금을 SEC가 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 전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제한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이뤄졌다는 걸 미뤄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톰 해머 의원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무능하게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의 눈앞에 펼쳐진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를 통해서 CFTC에 대한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줬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어낸 이 상품거래위원회는 명성이 더 높아졌고 무분별한 규제를 남용하고 있는 이 SEC의 명성은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지금 현재 크라켄 기소장에서도 증권성 토큰 목록에서 XRP는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SEC가 XRP를 다시 한번 비증권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소송은 완벽하게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미 SEC가 11월 30일 날짜로 소송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리플 소송건이 논의가 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산안도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CFTC 명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리플을 지금 항소심을 제기했다가는 SEC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과의 소송은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와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죠. 그리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SEC에게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까지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EC가 첫 번째 주장을 했던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높게 벌금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높은 가격과 그 최저가를 부르면서 이 중간 단계의 협의점을 찾아가게 되죠. 이 SEC와 리플 벌금 또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금 중간 지점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0일 날짜로 SEC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리플은 어느 정도 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 나와준다면 올해 안에라도 합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 공유 드리고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과 함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